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말이 많죠. 요즘 최대 화두가 이런 인플레이션이랑 그 베이스에 있는 원자재 가격 동향, 그리고 이를 수요 사이드에서 통제하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이에요. 당연히 유튜브 영상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주식 살 때 아니다, 자산 가격 폭락이 임박했다, 이미 좀 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으로 해야 어그로도 많이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의외로 강한 비관론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나아졌을 경우엔 현실은 시궁창인데 이번에 정부와 기업이 시장을 왜곡하는 강한 정책이나 활동 같은 걸 펼쳐서 고비는 겨우 넘어갔지만 이런 것들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나는 똑똑한 논리도 설파하고 욕도 안 먹고 시장 비판 스탠스도 계속 취할 수 있거든요. 비관을 주로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 순환이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가격과 리스크거든요. 리스크는 어차피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가격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격이 크게 조정돼서 땅바닥에 붙었다면 시장엔 온갖 부정적 뉴스가 난무하겠지만 오히려 그 가격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매우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업사이드가 우호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강남 아파트를 언제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몇 배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탑티어라서 예시가 나온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는 이와 대비되는 게 삼성전자가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뛰어난 자산이고 둘 다 보유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 가격 대비 리스크와 그에 따른 상승 업사이드를 고려했을 때 여러 우려들로 가격 조정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하락이 상당히 나온 주식시장의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압박은 주식시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자산에 대부분 작용을 하거든요. 금리는 무위험 수익률이자 레버리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에도 예외 없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최근 금리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해서 가격 조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난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가 앞으로 떨어진다, 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현재 어디에 돈을 넣는 게 리스크 대비 더 기회를 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그래요. 흔히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면 자산도 마찬가지로 성장한다고 말을 하는데 전자닉스는 전 세계 종합반도체에서 1, 2위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위대한 기업이고 반도체 섹터 또한 구조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섹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업을 장기 동행한다고 말할 때 이야기 잘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가격이거든요. 동행을 할 때 중요한 게 동행을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진입 가격. 진입 가격에 따라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전혀 다른 투자 전개를 겪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이든 그저 그런 기업이든 주가가 싸질 때는 좋은 뉴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을 보자면 경제 침체니까 투자 적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으니 바닥 지표 다 확인하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 투자를 늘리라라는 말이 전문가들 영상 보면 굉장히 많은데 피터 린치는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을 했죠. 리스크가 많더라도 그 리스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됐다면 그런 반영된 수준을 과거 PBR 밴드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 현재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리스크가 많은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확실해졌을 때는 주식 가격이 이미 비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드디어 왔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두가 추천하던 2021년 1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위대한 기업인 IDM, 종합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을 뚫었죠. 슈퍼사이클을 가정하고 오른 그 가격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진짜 유행어가 삼성전자 장기로 모아가려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제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에 저런 말이 진짜 계속 달렸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들었던 말입니다. 삼성전자 장기로 모아가겠다. 제가 2021년 1월 16일에 삼성전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은 안전마진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링크해 드리는 게 그때 영상인데 투자는 항상 확률이잖아요. 하방이 막혔을 정도로 유리한 가격에 진입해서 점차 안전 마진이 확보되지 않을 시점에 엑시트하는 게 확률 높은 투자인데 2021년 1월은 온갖 아름다운 뉴스로 가득한 시절이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가격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컸던 시장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때 유행어가 삼전 장기로 모아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무적의 논리가 가격이 빠져도 삼전은 위대하니까 분할로 모아가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아까 제가 진입 가격에 따라 투자 경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손실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점점 부정적이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가뜩이나 하락장은 불편한 상태에서 매수를 이어가거나 홀딩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미 불편한 사람이 더더욱 불편해지는 상황을 잘 버티면서 그렇게 장기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기업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위대하지 않은 투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이클 상단에서 주가가 연일 오르면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0-40%가 빠졌고 뉴스도 안 좋은 뉴스로만 도배가 되죠. 수요가 감소했고 어디서 오더컷이 나왔고 중국이 반도체 쫓아온다고 하고요. 그럼 진짜로 한국 종합 반도체의 위상이 그렇게 나빠졌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 반도체가 스텝업 할 때는 중국의 핸드폰 수요라든지 서버 증설 같은 수요를 촉발시킬 메가 트렌드가 있어서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현재 단순히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연간 성장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자동차만 보더라도 정밀지도, 보안, 제어, 자율주행 뭐 이런 데이터 양이 엄청난 시장이고 이게 다 클라우드로 이어질 겁니다. 오히려 장기적 수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소평가될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메가 트렌드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리던 시절에도 그게 지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시장 수요였구나라고 알았지 막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하락 사이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상승 사이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모두가 환호한 다음에 투자하면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뭔가 국민 주식 같지만 반도체가 사이클이 작다곤 해도 성장형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투자가 쉽지는 않고 막상 장기로 그냥 모아간다고만 해도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반도체의 트렌드적인 수요는 사이클이 있을지언정 전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급으로 보자면 IDM은 전 세계 3개사 외엔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려울 정도예요. 전자닉스랑 마이크론 정도겠죠. 위상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공정 난이도 증가로 후발주자 위협이 알아서 억제되고 있는 마당에 주가가 박살나서 이제는 손에 잡히고 있는데 2021년 1월 삼성전자 10만원 거의 다 간 시점 그렇게 고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원하던 삼성전자 5만원대가 다시 왔는데 여기서는 매수하지 못하고 아직 살 때가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뭐 기다리시는 게 있겠죠. 삼성전자 10만원 가까이에서는 반도체의 미래를 그렇게 확신해서 심지어 아이들 계좌로 20년쯤 장기로 모아간다고 했으면서 겨우 1년 정도 지나서 시장이 똑같은 주식을 40%나 할인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왜 머뭇거려야 하나요? 비싼 주가에 진입했다가 조정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고통이겠지만 충분히 조정받고 낮은 가격에 샀는데 더 떨어지면 초과 수익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현재 수요 측 불안 요인이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할 것은 여기서 더 반영될 요인이 있느냐, 내가 감당할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제가 2021년 초에 반도체에서 엑시트한 이후 그 가입자 게시판에 한동안 반도체 관련 리포트나 기사를 공유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앞서 말한 생각들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의 회사는 수요 공급을 전부 다 보고 수요가 깨지고 있어서 주가가 박살났지만 미세공정 전환 어려움, 장비 리드타임 증가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2023년 공급 빅그로스가 몇 %까지 매우 낮을 것이고 이런 현상이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 좋은 가격에 매수하자 뭐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런 종합반도체에 글로벌 3사 이외에 진입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지금처럼 장기 PBR 밴드 안에서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하면 장기 시계열로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정말 투자 우직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내일 모레 몇십 %를 노리는 사람이나 반도체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보고 곧 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영끌해서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싸진 강력한 회사들을 매수하는 게 더 튼튼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좋은 뉴스가 가득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업과 뉴스는 완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는 온갖 부정적 뉴스로 점철돼서 주가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정작 산업은 장기 성장 중이고 회사는 산업의 지배자라 경쟁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가 투자 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격에 다 반영되고 상황이 막 확실한 것 같을 때 장기로 모아간다는 말을 하면 본인이 호구임을 인증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투자를 이래라 저래라 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서 저는 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영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2021년 1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시 말하지만 뉴스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격에서 내가 도대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023년 IT 제품 수요가 감소해서 그 우려로 반도체 주가가 그냥 개박살이 났다면 지금 그 가격에서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지 봐야 돼요.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보다 주가 하락이 더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지금 가격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월등히 클 수 있고 그렇다면 비로소 매수 적기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투자는 시장 왜곡이 극단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투자 대비해서 주식 투자자가 갖는 강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쏠림이 위든 아래든 과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서 좋은 자산을 싸게 매입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시장이에요. 위아래 타이밍을 찍어서 다 발라먹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요. 그리고 요즘 전문가 중에 종목장이 펼쳐질 때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피했다가 바닥 찍고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주식시장은 어차피 대중에게 친절한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수는 소수이고 그마저 의미 있으려면 매년 복리를 쌓아야 하는데 대중이 대충 해도 매년 복리를 쌓을 만큼 매년 상승장이 나오지도 않고 바닥 찍고 오르는 기미를 대중이 알 수도 없어요. 마켓 타이밍은 투자 대가들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고요. 결국 종목 정세든 뭐든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를 눈과 좋은 진입 가격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져야만 주식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3전이 반토막 나고 3전 반토막 나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코스피 1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겠죠.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타이밍을 말하는 사람들은 입에 연준은 어쩌고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 투자 수익은 연준에 달려있지 않고 기업에 달려있어요. 그 기업을 내가 얼마 주고 사서 내 가격 대비 리스크와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로 투자의 경로가 결정돼요. 물론 연준의 정책에 따라 경기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향후 결정을 정확히 자기가 딱딱 찍어낼 수 있다, 금리 움직임을 딱딱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탑다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연준의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가족도 예측하지 못할 거예요. 비관에 매몰되면 비관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지금 그런 리스크와 함께 가격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확인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그로 끄는 비관적 영상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